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에요. 한국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5월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등등 여러 가지 행사, 좋은 날들이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전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가족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위질을 해서 인간 화환을 만들어 왔어요. 화환은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꽃을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걸 화환이라고 합니다. 꽃 대신에 제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리본을 달아준 거예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막 강아지도 있고 근처에 시골이기 때문에 닭 소리도 들리고 닭의 울음소리죠. 닭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방금까지 낮잠을 잤어요. 제가 요즘에 최대한 낮잠을 안 자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쩌다 보니 낮잠일까요? 거의 3시간을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얼굴이 좀 땡땡 부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MBTI도 그렇고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애견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누구보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성격 팟캐스트를 준비하려고 저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았어요. MBTI 검사 새로 했는데요.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중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배속 기능을 낮추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요. 성격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 인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러나 주변에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나와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인지는 영상의 후반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격.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성질, 품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격을 의미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향적과 내향적입니다. MBTI를 나타낼 때 그 네 글자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게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면 외향적,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향적인 편이신지 내향적인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편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쯤까지만 해도 굉장히 외향적인 MBTI E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좋아했냐면 주말이 되면 무조건 누군가를 만나야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처럼 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항상 연락을 했어요. 우리 언제 만나자. 시간 괜찮니? 이때 시간 괜찮아? 이런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주말마다 매주 누군가를 만났었을까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때 저는 정말 사람들을 좋아했나 봐요. 여러분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랑 있는 걸 좋아해요. 물론 친구들이랑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하면서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외향적이었는데 이제는 내향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성격이라고 하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계속 똑같지 않습니다. 변해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격이 변한 계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더 내향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곳에 있으면 기가 빨립니다. 피곤해져요. 그래서 좀 성격이 바뀌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은 외향적, 내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꼼꼼하다, 덜렁대다입니다. 꼼꼼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심하게 잘 챙기면 꼼꼼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실수가 많으면 덜렁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덜렁대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덜렁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꼼꼼한지 덜렁대는지 이것도 성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은 같이 여행을 가면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 등등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운다면 꼼꼼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저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덜렁대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꼼꼼하게 하고는 싶은데 기억력이 조금 나빠요. 요즘 따라 더 나빠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기억력이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과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다릅니다. 저는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하지만 생각을 잘 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서 이게 좀 문제긴 한데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걸 잊지 않으려고 항상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에 기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제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하는 것, 먼저 할 만큼 중요한 것, 이걸 까먹다 보니까 시간을 좀 낭비하는 느낌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꼼꼼한 것, 덜렁대는 것 모두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꼼꼼한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계획을 안 세워도 되어서 좋고 꼼꼼한 사람이랑 일을 하면 제가 빠뜨린 게 있진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덜렁대는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로봇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덜렁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덜렁댄다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극단적이죠? 제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막 화가 납니다. 아유, 왜 그걸 또 잃어버려? 뭔가 잃어버리면 괜히 또 다른 걸 사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 금액을 멍청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금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는데 작은 물건을 잃어버려요. 립밤 이런 거. 립밤을 자주 발라요. 입술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걸 자주 바르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립밤을 또 사야 하잖아요. 그럴 때 멍청이처럼 쓰는 비용이다 라고 해서 멍청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멍청비용을 잘 쓰지는 않아요.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꼼꼼한 건지 덜렁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꼼꼼하고 싶지만 가끔은 저도 모르게 덜렁대는 그런 편이죠. 덜렁대는 거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마 한국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느긋하다와 성격이 급하다. 느긋하다와 급하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생각하면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성격이 급한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성격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느긋하다, 느긋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느긋하다와 성격이 급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서울,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아닙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이 충청도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좀 느긋한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투리도 있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유를 붙이는 사투리가 있는데 많이 쓰지는 않긴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충청도에서 자란 아이들이었고 선생님은 전라도에서 오셨어요. 이게 편견 같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네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빨리빨리 하는 그런 아이였겠죠. 그러고 이제 발령을 받고 충청권에서 일을 처음 하게 되셨는데 선생님께서 뭔가를 해라 지시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천천히 해서 선생님을 놀리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도 아마 저희 나름에는 빨리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은 앞에 남아서 문제 풀어보기를 시켜서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걔가 너무 천천히 걸어 나와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되고 싶은 성격은 여유 있는 성격이에요. 뭔가를 할 때 마음이 평온했으면 좋겠고 하루가 잔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정작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할 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엄청 여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는 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휴.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성격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격을 나타낼 때 혈액형을 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뭐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대범하다, O형은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진 않았지만 그 어릴 때는 혈액형 얘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혈액형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나 보죠. 근데 사실 혈액형이라고 하는 건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4가지 종류만 있잖아요.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4가지 유형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니 그 사람의 다양성, 다채로움을 반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후에 유행했던 게 바로 MBTI입니다. MBTI. 요즘에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MBTI 얘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MBTI가 뭐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각 자리에 있는 알파벳마다 상징하는 게 달라요. 맨 앞에 있는 건 외향적인지, 그리고 내향적인지, 그걸 구별하는 알파벳 E와 I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지 그것인데요. S, 감각형, 좀 현실적인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 N은 직관형, 가능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알파벳 T와 T는 사고형,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지, F는 감정형인데요. 사람 중심 판단을 한다. 마지막, 가장 끝자리에 있는 알파벳 J 그리고 P는 생활 방식이 계획적인지, 미리 판단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유연하고 즉흥적으로 하는지, 이 8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서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MBTI 검사 해보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바로 한 이틀 전? 하루 전? 그때 검사를 새로 했어요. 친구랑 카페에서 성격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점점 내향적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그럼 너 아이 뭐뭐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다. 근데 전에도 제가 저 스스로는 I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검사할 때는 E로 나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 있을 때 먼저 말 걸지 않고 조용히 있는 스타일인데 왜 자꾸 E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진짜 I가 나왔어요. 또 저희 두드러지는 성격 제가 좀 캡처를 해놨었는데 MBTI 검사를 하면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일단 제 검사 결과는 ISFJ가 나왔습니다. ISFJ, 한국에서는 이프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원래 ESFJ였는데 이제 ISFJ로 바뀌었습니다. FJ에서 IFJ가 되었어요. 저는 보니까 내향형 78%, 관찰형 82%, 감정형 57%, 계획형 91%가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감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그걸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할 때 약간 직장 생활을 기준으로 저의 모습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집, 출근, 집, 출근 이렇게 출근 퇴근만 하고 항상 있는 장소가 직장, 집, 직장, 집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제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감정은 감정이지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도 알려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정적인 면이 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전 T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저의 성격은 수호자 성격 ISFJ
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제 성격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주던데 일단 약점부터 말해볼까요? 첫 번째,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정말 공감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누군가와 얼굴 붉히는 일, 얼굴을 붉히다 라고 하는 건 되게 껄끄러운 일, 안 하고 싶은 그런 일. 예를 들어 누군가와 싸우는 건 얼굴이 화나서 막 붉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드게임도 잘 안 해요. 괜히 누군가랑 경쟁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갈등을 너무 피하다 보니까 네, 보드게임마저 잘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이네요. 스스로의 욕구를 소홀히 하는 성격. 제 스스로 욕구, 하고 싶은 것들을 소홀히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하기보다는 불만을 참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 아는지. 그 다음,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맞아요. 저는 저의 짝꿍, 남편 제외한 사람들에게,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성격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제가 요즘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 약점들 가지고 제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비판을 불편해하는 성격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항에서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 화장실 칸이 3칸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세 번째 칸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아주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 말을 3번? 4번씩 하셨어요. 엄청 크게 말하셨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밖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안 나오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 엄청 불편하겠다. 나도 불편한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그분이 비판하는 거 듣고 저도 엄청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그 장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 세심한 배려.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화합과 존중. 네 번째, 정서적 통찰력. 다섯 번째, 안정감 있는 성격. 저는 안정감 있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한결같은 친절이라고 나오네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한결같은 친절? 제가 그렇게 한결같이 친절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성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바뀐 성격을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변화된 내 모습을 그래, 이게 맞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MBTI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했던 MBTI 무료 검사는 번역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표현, 단어 같은 게 좀 한국적인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성격이 좀 그렇게 바뀐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두 가지 부분이 바뀌거든요. 가장 첫 번째, 외향적인 것, 내향적인 것이 바뀌고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감성적인지 논리적인지 그 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원래 감성적이던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 6년 차가 되었으니까 좀 감정형인 사람에서 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MBTI 검사를 하고 나면 나랑 잘 맞는 유형은 누구인지, 나랑 잘 맞지 않는 유형은 누구인지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저의 MBTI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랑 잘 맞는 유형은 어떤지, 저랑 잘 맞지 않는 유형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잘 맞는 사람으로 ESTP가 나왔습니다. ESTP?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려워하는 MBTI이긴 해요. T인 사람들을 제가 좀 무서워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비판을 꺼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STP 저랑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ESTP는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라 저 같은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근데 저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 다른 친구, 저 이렇게 셋이 만나는 무리가 있는데 셋 다 ESFJ였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만나면 그들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ESFP도 잘 맞는다고 하네요.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편이어서 저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E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최악의 궁합은 누구인지 볼까요? ENTJ. ENTJ 성격은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ENTJ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저 같은 ISFJ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감을 받길 원해서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INTP 성격도 잘 안 맞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MBTI 검사를 하면 나랑 잘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나랑 잘 맞는 사람들 성격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재미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믿으면서 생활하면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요즘 고민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제 성격적인 고민.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한다는 건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정의 강조 표현, 너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이 생각을 좀 끊어내고 싶은데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좀 더 냉철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격 중에서 바꾸고 싶은 것, 좀 고민되는 것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들, 그리고 MBTI 성격 중에서 바꾸고 싶은 제 성격,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도 혹시 바꾸고 싶은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성격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뭔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제가 평소 말하는 속도랑 비슷하게 말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